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투박하지만 정직하다. 비평을 비평하는 남자 서영석. 그가 바라본 세상. 사설과 칼럼을 통해 오늘을 짚어본다. 서영석의 라디오 비평. 안녕하십니까, 서영석입니다. 원세훈 판결 났습니다. 법조인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법원 판결문을 보면 원세훈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내리기 위해 애쓴 흔적이 역력하다라고요. 아니, 선거를 앞두고 정치활동을 했으면 당연히 선거 개입을 한 건데 정치활동만 인정하면서 선거 개입은 아니라는 논리 이해하기 어렵다는 거였습니다. 사실 법조 기자들 사이에서는요, 이미 이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원세훈 판결에 대해서 국정원법 위반은 유죄고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가 되며 양형은 집행유예일 것이라는 이야기가 파다했다고 합니다. 아니, 야당도 대선 불복 아니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여당 온갖 짓을 다 하면서 박근혜를 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이런 마당에 법관이 미쳤다고 총대 매겠습니까? 라는 이야기 나올 만한 상황입니다. 보십시오. 국정원 댓글류 사건에서 시작된 국정원의 대선 개입 사건은 검찰이 특별수사팀을 만들어 수사에 착수하면서 과연 국정원의 댓글 통한 대선 개입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냐 아니냐라는 점이 태풍의 핵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이 되면은 실정법 여부와 관계없이 박근혜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논리로 곧바로 연결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가 임명한 법무장관 황교안과 그리고 돌쇠 같은 최동욱 검찰총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고, 당시 최동욱 총장이 총장직 사퇴라는 배수위진을 치면서 버틴 결과 결국 기소는 관철시켰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아주 엄청났죠. 최동욱 검찰총장 뜬금없는 혼외자 논란으로 검찰총장직에서 쫓겨났습니다. 특별수사팀을 이끌던 윤석열 검사 고검으로 좌천됐습니다. 박형철 부팀장과 다른 검사들도 줄줄이 한직으로 물러났습니다. 이런 민감한 사건은요, 수사를 한 검사들이 공판에 관여를 해도 유죄를 입증하기 쉽지 않은 일인데, 수사에 관여한 검사들이 지금 존재감조차 찾기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유죄 입증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 판사 출신들 잘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원장 판사 출신 황찬현이, 방통위원장 최성준이 판사 출신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얽어매려고 했던 최동욱 검찰에 대해서 채찍과 무자비한 보복을 했다면 법원 판사들에서는 당근을 제시한 겁니다. 감사원장으로 발탁됐던 황찬현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이 양반은 공공연하게 원세훈이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다는 이야기하고 다녔던 사람입니다. 이 나라가 왜 이토록 망가졌습니까? 결국은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이름을 듣고 있던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국가기관의 총동원해서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그 결과 당선된 대통령이기 때문에 정통성에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자신의 정통성과 관련된 문제면은 세상이 뒤집어지던 박근혜 최고 존엄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팽개치는 북한의 김정일을 찜쪄먹는 박근혜 홍위병, 이 유신정당, 새누리당, 그게 결국 모든 만악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겁니다. 참, 현실에 실존하는 정당이 만악의 근원이 되고 있고, 현실에 실존하고 있는 대통령이 만악의 근원이 되고 있는 이런 현실,
정말 서글프기 짝이 없는 현실입니다. 세월호 참사 왜 해결이 되지 않고 있겠습니까? 유가족들이 요구하는 대로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면 최고전원 박근혜의 실종 7시간 그대로 드러날지도 모른다는 그 이유 때문 아닙니까? 한심합니다. 이 나라. 라디오 비평 시작합니다.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정치평론가 서영석 미디어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이 광고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 왕싸가지님 신청 광고입니다. 조합원 왕싸가지입니다. 지난해 처음 조합원들과 만났을 때는 9,000명이었는데 깨어있는 시민의 힘으로 어느새 25,000이 넘는 조합원이 모였습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4월 1일부터는 국민TV 뉴스K를 개국했습니다. 언론이 죽어버린 사회,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자유로운 국민TV가 여러분의 눈과 귀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조합원 가입으로 함께해 주십시오. 미디어 협동조합 임직원과 조합원들은 세월호 참사로 피지도 못하고 져버린 꽃들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네. 최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조선일보의 보도, 혼외자 보도부터 시작된 검찰 흔들기부터 황찬현을 감사원장이 기용하고 드디어 이번 판결에서 원세훈, 워낙 지은 죄가 중하다 보니까 무죄로 하기는 할 수는 없고 무슨 김정은이 북한 판사도 아니고 그래서 국정원법은 위반이 돼 선거법은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라는 이런 판결이 내려지기까지 그야말로 박근혜를 보호하기 위한 한편의 드라마였습니다. 그 드라마의 마지막 방점을 이머시기 판사가 찍었다는 거 일생의 영광이 될지 일생의 수치가 될지 역사가 판단해 줄 겁니다. 근데 조선일보 보니까요. 진짜 니들은 신문이라고 얘기해야 될 가치가 있는 존재인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입장을 바꿔놔가지고요. 가령 정동영이 집권을 했다고 칩시다.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정동영이 국정원장에 자신의 측근을 임명을 하고 그 측근 국정원장이 사이버팀을 만들어서 박근혜 낙선, 문재인 당선을 위해서 선거에 개입하고 그렇게 해서 문재인이 당선되고 야당인 새누리당이 지랄 발광을 해서 검찰이 국정원 선거 개입 수사에 나서고 또 한겨레 신문이 최동욱 뒷조사를 해서 혼외자 보도를 해서 낙마시키고 윤석열이 쫓아내고 수사팀을 해체 수준을 흔들어 놓고 그래서 법원이 정동영의 측근 국정원장 무죄로 판결을 냈어도 지난 1년간 나라 흔든 국정원 선거 개입 결국 무죄 이따위 사설이나 이따위 기사를 썼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권력에 눈이 멀면 그 인간의 공감 능력이 부재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이건 뭐라고 해야 될지 조선일보에서 저 사실 언급하기조차 싫은데요. 오늘 보도를 보니까 정말 열불이 났습니다. 때마침 블로그 IM피터가
외신은 보도한 원세훈 판결과 박근혜의 관계, 조선일보에서는 없었다라는 제목으로 상세히 분석해 줬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선 개입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정치 관여를 금지한 국정원법은 유죄를,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21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 활동은 국정원의 직무행위에 해당되지 않으며 정치 관여 활동을 지시했기 때문에 유죄를 선고했지만 구체적으로 선거운동을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1심 판결 소식이 알려지자 국내외 언론에서 이를 분석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뉴욕타임스와 조선일보의 보도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조선일보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원세훈 전 원장의 판결 다음 날인 9월 12일, 즉 오늘 일면 톱뉴스로 원세훈 전 원장의 소식을 다룹니다. 제목, 국정원 댓글 원세훈 대선 개입 무죄라는 제목을 씁니다. 조선일보 일면을 보는 사람이라면요, 원세훈이 지시한 국정원 댓글 활동과 대선이 완전히 무관하다는 느낌 받았을 겁니다. 국정원 댓글 원세훈 대선 개입 무죄라는 제목을 달았으니까 말입니다. 굵은 글씨로 대선 개입 무죄만 강조한 조선일보 일면 제목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없었다는 왜곡적인 모습까지 느끼게 합니다. 조선일보 또 사면에서는요, 검찰의 무리한 선거법 적용 15개월 국가 혼란만 키워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냅니다. 무리한 선거법을 적용했다는 거죠. 그 무리한 선거법을 적용했던 최동호 뒷조사로 혼외자 보도로 결국 낙마시킨 조선일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쓰겠죠. 이 제목이 말하는 의미는 지난 대선에서 끊임없이 논란이 된 선거 부정은 없었고 이 때문에 15개월 동안 한국이 혼란 속에 빠져 있었다는 질책성 보도입니다. 조선일보는 특히 당시 황교안 법무장관의 선거법 혐의 적용은 무리라는 의견을 무시한 최동욱 검찰총장 수사팀의 반발이 갈등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과장의 진술과 수사에도 문제가 있었다. 이따위 보도를 합니다. 조선일보는 3면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멱살 잡힌 모습의 사진을 배치하고 그 밑에 이범균 판사 찾아내서 죽이겠다. 진보 성향 방청객들 고성 몸싸움이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배치했습니다. 이 사진과 기사의 제목을 읽은 사람이라면 진보와 야당 지지자들은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법원 판결을 논리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격한 행동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무죄는 당연하며 그동안 부정선거를 주장한 진보와 야당의 논리는 이로써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불과하다는 결론을 독자에게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시각으로는 9월 11일 뉴욕타임스 온라인판에는 전직 한국 국정원장 진보파 비방 온라인 캠페인의 유죄라는 제목의 기사를 올립니다. 뉴욕타임스 기사는 조선일보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뉴욕타임스는 대선 개입 무죄라는 말이 아니라 국내 정치를 금하는 법을 어긴 데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즉 국정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받았다는 국정원의 정치 개입 유죄 소식을 제일 먼저 다룹니다. 사실 원세훈의 제목은 두 가지예요. 국정원은 선거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정치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국정원법을 먼저 위반합니다. 그리고 박근혜 당선과 문재인 낙선을 위해서 활동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도 위반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정치에 개입한 것, 그거는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국정원법 위반은 할 수 없이 유죄를 내리면서 박근혜의 당선을 돕기 위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그 혐의에 대해서 무죄를 내린 이 두 가지 판결, 사실 정말 골 때리고 웃기는 판결이라고는 합니다만은 한 발 물러서서 제3자적 시각에서 봐도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해서 그 행위 자체가 유죄를 받았다는 사실 엄청나게 큰 뉴스입니다. 뉴욕타임스는
그야말로 삼자적 시각에서 그걸 보도한 것뿐입니다. 뉴욕타임스는 국정원의 정치개입 금지, 선거개입 금지 이 규정을 위반한 원세훈 국정원의 활동이 도대체 뭐냐? 댓글 활동 상세히 설명하면서 검찰 입장을 구체적으로 보도합니다. 뉴욕타임스는 또 재판부가 판결에서 밝혔던 국정원의 정치개입 이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범죄다 라는 말을 인용하여 국정원의 정치개입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범죄 행위라는 사실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어서 뉴욕타임스는 또한 국정원은 이번 댓글 활동뿐만 아니라 과거 정치 공작과 사이버 사령부의 정치개입 행위까지 언급을 하고 최근 몇 달 동안 이루어진 간첩사건 증거가 조작된 일도 있다라고 덧붙입니다. 원세훈 전 원장의 판결을 다룬 뉴욕타임스와 조선일보의 가장 큰 차이는 박근혜라는 단어입니다. 뉴욕타임스는 이번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판결이 박 대통령에 대해 심각할 수도 있는 정치적 책임의 부담을 덜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1면, 3면, 4면과 그리고 사설에서까지 언급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 기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단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일보는 뉴욕타임스가 분석했던 선거법 무죄는 수혜자 박근혜라는 내용을 보도하지 않으므로 누구나 알 수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판결을 의도적으로 회피했습니다. 선거법 무죄가 되면 그 수혜자가 박근혜가 된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지나가는 개도 알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면 부정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이라는 타이틀을 사법적으로 낙인을 찍게 되는 겁니다. 결국 그걸 피하기 위해서 최동욱 혼외자 보도로 시작된 그 일련의 더러운 드라마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원세훈에 대한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을 보면서 IMPT는 지금 청와대에 있는 김기춘 비서실장의 각오와 너무나 유사하다는 생각합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요, 1992년 대선을 앞두고 초원 복직 사건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됩니다. 그러나 1992년에 누가 대통령 됐습니까? 김영삼이가 됐습니다. 즉 김기춘은 성공한 쿠데타를 한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무혐의 처리됐고 또 박근혜의 당선으로 원세훈의 선거 쿠데타, 성공한 쿠데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역시 원세훈도 공직선거법 무죄 선고를 받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 두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정권을 쟁취하는 방법으로 국가기관을 통한 불법을 자행했다, 이런 사실입니다. 그때도 국정원, 안기부, 지금도 국정원입니다. 원세훈 전 원장 2012년 국정원 부수장 회의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북 좌파들이 북한과 연계해 다시 정권을 잡으려 하는데 확실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국정원이 없어진다, 이따위 얘기를 합니다. 단순한 댓글 활동이 아닌 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활동으로 국정원이 움직였음을 드러내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범균 재판장은 무슨 속사정이 있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귀를 막습니다. 우리가 이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에서 까맣게 잊고 있는 사실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국정원의 댓글 활동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겁니다. 18대 대통령 선거를 불과 사흘 앞둔 12월 16일 국정원 댓글 사건이 최대 선거 쟁점이었습니다. 이날 저녁 11시에 있었던 경찰의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결과 중간 발표가 있기도 전에 김무성 총괄선대본부장은 오늘 중으로 수사 결과를 발표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박근혜 후보 무슨 얘기를 합니까? 경찰의 발표가 있기도 전에 증거가 없다고 문재인과의 양자 토론에서 얘기를 합니다. 국정원은 댓글이 없었으니 민행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보도자료를 작성해 돌리기도 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무죄는 선거법 적용의 문제와 함께 법원 판결의 정치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국정원 정치개입과 댓글 활동이 유죄로 밝혀진 이상 2012년 12월 16일에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보여줬던 이들의 행위가 도대체 어떻게 선거에 영향을 미쳤는지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 유죄, 선거법 무죄 판결의 가장 큰 수혜자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국정원의 전신인 중앙정보부를 만든 사람은 박정희입니다. 중앙정보부를 동원한 정치 공작으로 정권을 유지한 박정희와 그의 딸인 박근혜 대통령 모두 국가정보기관의 혜택을 받은 모습이 과연 우연일까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국정원의 정치 개입과 법원의 판결로 서로 혜택을 받았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판결 소식을 보도하면서 박근혜 정권의 정통성을 유지하게 해줬다는 점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조선일보를 보면 다이아몬드를 훔쳤지만 다이아몬드를 갖고 있지 않으니 도둑질은 아니다라는 말이 떠오릅니다. 참 2014년 대한민국 권력의 이 대한민국의 시스템 자체가 취약하다는 것을 만천하에 고백한 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 윤훈기 치과의사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전국민 건강보험제도를 가진 나라입니다. 세계 최강국 미국도 100년이 넘게 아직 못 만든 것을 우리는 단 30년 만에 완벽에 가깝게 해냈습니다. 현재의 제도만으로 대다수 국민의 건강 문제를 지켜내는데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도 아주 부러워하며 모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실패한 나라의 제도를 따르려고 합니까? 실패를 모방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병원을 대형 자본에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는 것보다 더 위험합니다. 왜 돈 많은 대기업에겐 특혜를 주면서까지 고귀한 국민들의 소중한 건강 문제를 어렵게 만듭니까? 이것이 경제 창조입니까? 이것이 국민 사랑입니까? 우리 모두가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해지려면 저비용 고효율 의료 정책을 따라야 합니다. 의료 민영화, 이제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반드시 막아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윤훈기 치과의사였습니다. 똑똑한 의료 소비자 되기 캠페인이었습니다. 광고하겠습니다. 조합은 거창 민들레 사과님의 신청 광고입니다. 해발 600m가 넘는 고랭지에서 생산되는 저농약 인정 친환경 거창 민들레 사과를 소개합니다. 4월 말부터 6월 초순에 서너 번만 농약 방제를 하고 6월 초순 이후는 무농약 인정제인 스케보르도를 이용해 농사를 짓는다고 합니다. 사과잎에 스케보르도인 뽀얀가루가 묻어 벌레와 균의 피해를 줄인다고 합니다. 매년 9월 초부터 다음해 3월까지 판매한다고 하고요. 판매 구입은 다음 카페 거창 민들레 사과 농장을 검색하시거나 010-7256-9431 010-7256-9431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거창 민들레 사과 저도 먹어봤는데 아주 맛있었습니다. 예.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사설 보면은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만은 나머지 신문들은 선거법 위반, 혐의 무죄가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예 언급을 피하거나 아니면 정치 개입 금지를 규정한 국정원법 위반 그것만 가지고도 원세훈을 질타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관점에서 그런 이야기를 사설로 쓰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과 경향신문을 제외하고는 한국일보가 유일하게 선거법 무죄 근거가 객관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라는 사설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그야말로 100번, 10,000번 양보한 중립적인 시각인 겁니다. 그래서 한국일보 사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선거 개입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댓글과 트위터 활동이 국정원법 위반에는 해당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재판부는 지난 2월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를 축소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됐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엄히 단죄해야 할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해 잇따라 관대한 판결을 내린 셈이다. 앞으로의 선거에서 국가기관과 공직자들에게 나쁜 신호를 주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말 천문만문양보해도 이런 우려 금할 수가 없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들이 원세훈의 지시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 또는 비방하는 정치 관여 행위를 한 점은 인정이 되지만 선거법상 선거 개입 혐의로까지 볼 수는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보기 위해서는 목적성, 능동성, 계획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겁니다. 국정원장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한 것이 아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한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참. 하지만 재판부는 같은 행위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을 인정하면서 국정선거를 홍보해 대통령과 여당을 지지하고 정부에 반대하는 야당과 정치인을 비판했다고 근거를 댔습니다. 여당을 지지하고 야당과 야당 후보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과 SNS에 대량으로 띄운 행위가 목적을 가지고 계획한 게 아니라는 설명이 된 셈입니다. 이걸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그리고 똑같은 행위에 대해서 국정원법 위반은 맞지만 선거법 위반이라는 아니라는 논리, 이거 역시 군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당시 국정원 직원들이 올린 글에는 종북 인증 발찌찬 문재인의 주군은 김정일 등 야당 후보를 노골적으로 비방하는 것들이 많았다. 뿐만 아니라 원 전 원장의 전부서장회의 녹취록에는 야당이 되지도 않은 소리를 하면 처박아야지, 금년에 잘못 싸우면 우리 국정원은 없어지는 거야 등 목적성과 능동성을 띠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상식적으로 봐도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무분별하게 관여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정황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원 전 원장의 전부서장회의 발언을 보더라도 명시적으로 선거운동 지시라고 볼 만한 내용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명백한 사실에 애써 눈을 감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이번 재판부는 김영판 사건에서도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는 내부 제보자의 진술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다수 정인들의 발언을 양적으로만 비교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김영판과 원세훈의 선거법 무죄 판결 모두 상식과 정의에 부합되는 그런 판단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번 판결이 나오자 일부에서는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미친놈들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을 돌아보면 오히려 검찰의 수사 의지 부족을 탓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첫 공판이 시작된 뒤에도 수사 과정에서 외압론을 일면서 특별수사팀장이 갱질되고 수사팀이 공중분해되는 등 검찰의 진상규명 의지 완전히 후퇴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실제 최동욱이 구성했던 특별수사팀은 완전히 없어져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온 인간들이 무슨 의지가 있겠습니까? 법원의 이번 판결은 오히려 검찰 수사의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사실 원세훈의 대선 개입, 선거 개입, 이 사건은 특별검사 도입이 있어야만 한다는 그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켰다라고 한국일보 사설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건 특별검사 다시 수사를 해야 됩니다. 최동욱 검찰 특별수사팀을 완전히 해체시켜놓고 아무나 끌어다 가지고 이런 식으로 판결을 내리는 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입니다. 그렇다고 박근혜의 정통성이 되살아날 것 같습니까? 대통령의 눈물 몇 방울에 이미 완전히 침몰한 세월호는 또 한 번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학여행을 가던 길이었는데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전원이 다 구조됐다는 소식,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군 당국은 해군 함정들은 물론이고 육군과 공군까지 동원 가능한 모든 전력을 침몰 사고 현장에 급파했습니다. 담화 내용을 보면요, 예상을 뛰어넘은 일종의 국민들한테 좀 충격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대통령의 이제 담화는 매우 성공적이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요. 유병헌 씨의 도피를 돕다가 체포된 30대 여성 신모 씨의 모발과 순천 별장에서 가져온 체액이 묻은 휴지의 DNA 검사 결과가 언론이 사회의 공기라고요? 갈 길을 잃어 표류하면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과 자본으로부터 완벽하게 독립한 협동조합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돼 썩지 않도록
계속 커가도록 힘이 돼주십시오. 조합원 가입은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현직 부장판사가 이번 원전 판결을 정면으로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의 김동진 부장판사, 오늘 법원 내부 게시판인 코튼넷에 법치주의는 죽었다라는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게시를 했는데요. 그 글의 요지는 이런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판결은 지록위마, 즉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지록위마의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이 선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판결문을 딱 정독을 했다면서 재판장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에 따라 정말 선거 개입의 목적이 없었다고 생각했는지, 정말 그랬다면 헛웃음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선거 개입은 안 했는데 정치 개입을 했다는 건 도대체 뭘 말하느냐. 이따위 기계적이고 도식적인 형식 논리로는 국민을 납득시킬 수가 없다라고 이 김 부장판사 얘기하면서, 이 판결은 묻습니다. 이 판결은 정의를 위한 판결이냐, 아니면 재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심사를 목전에 두고 입신 영달을 위해 사심을 담아 쓴 판결이냐 라고 묻고, 김동진 부장판사, 나는 후자라고 생각한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같은 법원에 있는 부장판사가 이범균 판사의 이번 판결을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야말로 손가락으로 사슴을 가리키면서 이걸 말이라고 우기는 게 그것뿐이겠습니까?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이자 변호사인 김성진 씨가 사슴을 말이라 우기기, 한겨레신문에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어둡고 슬픈 우기기가 계속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자칭 민생 살리기와 규제 개혁 얘기다. 재벌과 소수 부자들의 소원 수리법, 몇 개에다 일방적으로 민생 살리기 법안이라고 이름 붙이고는 이를 통과시키는 것이 규제 개혁이라 한다. 이 부자 특혜법이 당장이라도 통과되지 않으면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맞을 것이니 지금이 골든타임이란다. 예전에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우기며 신하를 줄 세우던 왕이 생각난다. 진짜 그 생각이 절로 납니다. 부자들의 소원 수리를 들어준 법 몇 개에다가 민생 살리기라는 이름을 붙이고, 이 부자 특혜법이 당장이라도 통과되지 않으면 마치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을 맞이할 것이라고 협박 공갈을 치는데, 그게 넘어가는 국민들도 참 한심한 거죠. 학교 앞에 관광 호텔을 막는 규제를 풀자고 합니다. 이 인간들은 2016년이면요 호텔 객실이 수요보다 4,113개나 더 많아진다는데도 외국 관광객이 방이 없어 떠나면 어쩌냐고 겁을 줍니다. 아이들 교육보다도 오히려 특정 재벌의 호텔사 확장이 더 우선시되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폐지하자고 합니다. 신규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가면 기존 아파트 값도 덩달아 올라 집값 전체가 오르는데도 집값이 오르는 게 국민경제 이익이라고 우깁니다. 집값이 오르면 서민주거보단 커진다는 걸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까? 병원을 돈벌이 조직으로 바꾸자는 의료민영화 하자고 합니다. 그거를 민생살리기 법안이라고 호도합니다. 아파도 돈이 없어 죽어가고 전세금 빼서 병원비 내는 사람이 태반인데, 의료민영화로 병원이 돈을 버는 만큼 국민 총생산도 늘어난다고 이렇게 지랄병을 칩니다. 의료민영화로 버는 돈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오는 돈입니까? 의사가 환자의 얼굴과 몸 상태를 직접 보지 않아도 되는 원격 진료하자고 합니다. 의사가 직접 살펴봐도 알기 어려운 게 병인데 의사가 보지도 않고 진료하는 게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우깁니다. 원격 진료는요, 국민의 건강보다는 의료 장비 업체와 대행병원의 소원을 앞세운 것뿐입니다.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이제는 국가가 해소하지 말자고 합니다. 재건축에서 남는 초과 이윤을 환수해서 도로, 학교 등 기반시설을 짓는 제도를 없애야 주택시장이 정상화된다고 우깁니다. 불로소득 환수 제도를 없애는 것, 그거는 일부 고가 재건축 단지의 소원일 뿐입니다. 주로 강남입니다. 이 모든 것이 부자 특혜법이고 무분별한 규제가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들은 민생 살리기 법이라고 우깁니다. 이게 손가락으로 사슴을 가리키면서 말이라고 줄 세우는 옛날 독재자 왕하고 다르게 뭐가 있습니까? 민생은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살림살이를 살만하게 챙기자는 것이다. 진짜 민생 살리기는 약한 국민을 괴롭히는 강자의 횡포를 견제하고 먹고 사는 고통을 덜어주는 것이다. 재벌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확장 속에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거나 문 닫기 일보 직전이다. 재벌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중소상인 영역으로 문어발을 뻗치지 못하게 하는 법제도를 만드는 것이 국민이 작은 규모나마 먹고 사는 길이다. 급등하는 전월세 때문에 세입자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 단칸방이나 변두리로 내몰리고 있다. 종전 계약 조건 그대로 한 번 더 살 수 있는 계약 갱신권과 전월세 인상폭에 한도를 두는 제도가 국민이 살던 집에서 살게 하는 길이다.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못 벗어나는 것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되묻게 만든다. 일하는 사람이 먹고는 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을 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 수준으로 높여야 하고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임금 차별을 없애야 한다. 이런 법안들이 준비된 민생 살리기다. 최저임금을 최소한 근로자 평균임금의 절반 정도는 해야 그래도 일을 해서 입에 풀칠이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이 차별을 없애야만이 모든 추가 소요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그런 기도를 없앨 수가 있는 겁니다. 민생이 무엇인지 사슴을 사슴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민생이 뭔지는 누구나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날이 선 서설에 부자 배불리기가 오히려 거꾸로 민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 진짜 민생은 내동댕이 쳐지고 있습니다.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우기는 것이 불리한 국면을 돌파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예전의 왕처럼 여왕처럼 추종자를 구분하고 줄 세우기 위한 것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게 있다면 그 억지의 결과 국민을 살리는 골든타임을 허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과 집권 세력의 이런 우기기는 어둡고도 슬픈 우기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예, 광고 안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식 광고입니다. 다이어트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식은 이런 데 안 들어가고 생활하면서 단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해숙 생활단식 하시면은 조합원 경우에는 5만 원 정자까지 해준다고 합니다. 문의 전화는 010-2013-8575 010-2013-8575고요. 그러다 보니까 작별할 시간 됐습니다. 광고로 끝맺는 라디오 비평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